자, 우리가 이제 요걸 봤었는데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키워드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제로 창업이라는 책이 어쨌거나 당시에 좀 나름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책을 사봤었는데, 제로 의미라는 거는 비용이 제로고 위험이 제로고 경쟁이 제로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아주 작다. 비용도 아주 소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위험은 진짜 제로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경쟁도 100% 경쟁이 없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거의 경쟁이 없는 아주 작은 시장부터 개척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오징어 낚시 방법. 그래서 오징어 낚시 방법을 인터넷에서 교재로 만들어서 판매했더니만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매출이 생겼고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다음에 요리업에 종사했던 어떤 주부님이 푸드 비즈니스 창업 지원이라는 컨설팅을 하셔가지고 월 수입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씩 벌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다음에 이제 발견편 넘어가서 전문 분야를 발견하는 법이 총 5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뭐 겹치는 거예요.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저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다음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에 어떤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저는 3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작가는 저보다 훨씬 복잡하게 이제 세밀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아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 그다음 지금까지 경험해온 직업 같은 것들, 그다음 남에게 칭찬받았던 거, 그다음 콤플렉스도 자기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살 뺀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서도 자기 전문 분야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2가지는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작해서 계속 그걸 지속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시작하고 지속하는 사람이 전체 100명 중에서 5명도 안 되고요. 그 5명은 분명히 6개월, 1년 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만 올바르다면 그 5명은 6개월, 1년 뒤에는 분명히 수익도 생기고, 뭐, 수익도 이제 작게 생길 수도 있지만, 능력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 수도 있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행동편에 넘어갔을 때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컨설턴트 창업법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결국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고 컨설팅을 하고 남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물건을 팔면은 만약에 1,000원어치를 팔면은 실제 남는 돈은 2, 300원밖에 안 되지만 이제 컨설팅을 한다거나 자기의 지식을 전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을 팔면 뭐 900원, 800원, 900원 이상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지식 창업 이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내용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세미나 창업법. 이제 남을 가르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세미나나 강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나 강좌를 하면 결국은 이제 선생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동도한 느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제 입장이 바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 창업법.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책을 쓰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다. 이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요즘에는 책을 이제 쓰는 게 굉장히 문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나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 처음부터 책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처음에는 블로그에서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글을 쓰다가 보면 그게 자료가 모일 거고 그걸 모아서 전자책을 팔면 된다. 그리고 전자책은 참고로 20페이지, 30페이지 짧은 전자책인데 웃기게도 판매할 때 가격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짜리 전자책도 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자책을 2~3권 또 모아서 쌓이면 그걸 한 권에 묶어가지고 실제 서점을 파는 그런 책으로 출판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다는 거,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세스만 제대로 밟으시면 여러분들도 누가 어느 가든지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 제가
지난주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롭게 5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회원제 사업 창업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 사업의 진입 장벽은 높지 않다.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요건 것 같더라고요. 고객에 대해서 가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만, 제가 잘못 썼어요. 제공할 수만 있다면 일정 수의 회원을 모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난 게 뭐였냐면요. 요즘 유튜브 보면 유명 유튜버들이 일반 이렇게 가입이 아니라 이제 회원 가입하는 게 있어요. 멤버십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났었거든요.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회원제로 만들어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회원제 사업에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성과 지속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몇 달 동안 쉬다가 또 몇 달 동안 확 들어오고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지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이게 한철 장사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만약에 변수가 생겨서 수익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원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00원씩을 회원비를 받는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 장점은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으라고 이제 SNS를 하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NS를 하면 고정적인 회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1대5의 법칙이라고 해서 기존 고객에게 이제 기존 고객이 재구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비용이 작고 신규 고객에 대해서 어떤 뭐 마케팅 한다거나 할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제공형인가 도구 제공형인가. 콘텐츠 제공형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 히스카데시라는 분이 이제 지압하시는 분인데 이제 지압을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지압사들을 대상으로 지압을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본인 혼자서 안 하고 보니까 마케팅하는 사람 1명, 그다음 지압 기술사가 1명, 그다음 고객 응대하는 분 1명, 그다음 사무행정 보시는 분 1명 이렇게 4명에서 이제 요 교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지압사들 200명을 모아서 이제 6개월 만에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 이제 수입을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구 제공형도 약간 좀 흥미로운 게 기타노 씨라는 분이 이제 WOM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회원들끼리 서로 소개하고 입소문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게 너무 편리해서 탈퇴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저는 생각난 게 배달의 민족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배달의 민족 이제 출연했을 때 사람들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약간 우려스럽다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뭐 새로운 중간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뭔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하나 끼면 그만큼 이제 그 유통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신문 보니까 뭐 배달의 민족에서 무슨 광고를 뭐 새로 만드는데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처럼 이렇게 편해지면 사람들이 쉽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계속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편익 때문에 탈퇴하기가 좀 힘들고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 제작하는 W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는 아마 신선했을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홈페이지를 공짜나 저렴하게 제작을 해주고 대신에 매달 유지 관리비를 받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공짜로 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지갈비를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의뢰한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홈페이지를 뭐 한 달이고 10달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유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매달 수입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적당한 예시로 이렇게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회나 미니 세미나를 회원제 사업으로 육성하는 방법. 자, 이벤트 주제형 회원제 사업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면은 무슨 우리도 모임 많이 하잖아요. 뭐 세미나 모임, 공부 모임, 조참 모임, SNS 오프라인 모임, 독서 모임 이런 거 다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육성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비즈니스 서적의 저자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주재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요네야마 씨라는 분인데 그래서 저자를 이제 초청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이제 주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두 번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 수가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순수한 마음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료 이벤트까지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자기가 이제 회원을 이제 그 어떤 세미나를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모아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사업적인 컨설팅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유명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즘 유튜브들 이제 트렌드가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좋은 정보를 그냥 올리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래도 이제 못 켰어요. 근데 점점 이제 경쟁이 치열해져서 보니까 이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의 전문 분야를 직접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졌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다들 식상해지니까 또 이제 뭐가 한 단계 더 발전된 게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하고 관련된 다른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유튜브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나온 것도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유튜브 보면. 이제 그런 거에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핀포인트로 좁혀 집계가는 효과적인 수단. 요거는 팩스 활용법이라서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과격한 클레임 고객. 요것도 팩스 내용이라서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10%의 지속률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 이거는 결국은 내용이 신규 회원을 자꾸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회원을 잘 보호를 하자, 관리를 잘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기존 회원을 잘 보호를 하자, 관리를 하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가 됐던 것 같고요. 거울의 법칙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코칭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저는 그건 이제 사회적 증거라고 이제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회적 증거가 생기면 회원들 간에도 이제 자극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의식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뭐 요만큼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요 앞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장 이제 전문 분야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코칭 창업법인데 이 아저씨도 이 글 쓰신 분 보니까 전문 분야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썼지만 결국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문 분야에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결국 이렇게 또 풀어 쓰셨더라고요. 약간 제목이 약간 낚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컨설팅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예, 컨설팅은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코칭은 전문 분야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답은 상대 안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코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위험한 이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읽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도 전문 분야를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을 하는 컨설턴트는 기피되고 고객의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코칭형 컨설턴트가 요구되고 있음. 이렇게 쓰셨어요. 결국은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코칭을 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코칭 스킬 스타에 얻어진 최대 장점, 뭐 배식업체 파견선에서 뭐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봤을 때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설팅과 코칭의 차이점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차별화 포인트, 결국은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여기에서 이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전문성을 내세워서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반드시 그곳에 기회가 온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잖아요. 블로그에다가 여러분 전문 분야를 정해서 계속 글을 적고 거기에 정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리다 보면 그게 기회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꽃이 예쁘면 향기가 좋으면 나비가 스스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홍보를 안 해도 와서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성공 사례 보면은 뭐 건축회사 및 건축사무소 전문 코치 뭐 이런 분도 있었고 이게 좀 재밌었는데 자동차 판매점의 고객 지원 강화 코치 오무라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이 일을 하던 사람이래요. 원래 이 일을 하던 사람인데 나와서 독립적으로 이제 이 일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만 나중에 유명해져서 다시 그 대기업 자동차 판매점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회사로서 이제 그 일을 좀 맡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다시 이제 요청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방송국 MC들 아나운서들 보면 처음에 거기 소속돼 가지고 막 일을 하다가 이제 유명해지면은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면 독립해서 이제 그 방송국에서 또 이제 필요하니까 결국은 다시 불러서 돈을 더 많이 주고 우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원래 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똑같은 일을 했더니만 유명해져서 그 회사 다시 불러가지고 더 비싼 비용을 받고 일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사례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집중을 하면 전문성이 돋보인다. 큰 시장보다 우선은 작은 시장을 선점하라. 이 얘기도 지금 어제부터 한 서너 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큰 시장을 다 하면은 거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실 것 같긴 한데 현실은 큰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새로 시작할 때는. 그래서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는 최대한 그 시장 범위를 작게 좁혀가지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브랜딩이 형성되고 파워가 생기면 조금씩 그 시장을 넓혀가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소아과를 가시겠습니까? 아토피 소아과를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미술학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자 어린이 전용 미술학원을 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시장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료, 이것도 이제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무료 코칭에서 유료 코칭으로 고객을 만드는 화법. 이제 항상 뭐든지 고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고객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당신의 고객은 코칭을 꼭 받고 싶은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뭐 코칭 지시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절박하다 보니까 코칭을 받는 거지 기본적으로 코칭 받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거리와 과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와 꿈을 실현하고 싶은 것인 건데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달성하고 싶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를 유도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어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전에 그
그 기획은 이형식이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것처럼 이 책도 보면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읽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티즌 리뷰가 뭐 187건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죠. 혹시라도 이제 고객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어떤 뭐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쪽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마케팅 중에 책 중에서는 약간 상위권에 랭크되는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 7장 남의 지식을 상품화한다. 프로듀서 창업법. 자, 또 새로운 장이 또 떴는데 프로듀스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아이돌 같은 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발굴하고 그 아이돌 할 사람들을 뭐 연습시키고 해서 이렇게 뭐 코칭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뭐 연습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로듀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요게 보면 당신이 프로듀서가 되어서 타인 또는 타인의 지식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어떤 지식이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상품화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죠. 직계가하고 판매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프로듀서가 수행해야 되는 세 가지 역할은 뭘까요? 자, 첫 번째 역할은 컨텐츠 홀더의 발굴이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소개글에 나와 있던 오징어 낚시하는 방법으로 돈 많이 버셨다는 분 있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한 게 아니라 그 오징어 낚시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가 옆에서 붙어가지고 내가 이거 팔아줄게 해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수익을 올렸다 그러거든요. 어떤 지식 창업자를 발굴하는 역할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역할은 판매 콘텐츠를 결정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이제 평범한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약간 가공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목을 약간 바르게 쓴다든지 해서 좀 사람들이 더 혹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가공하는 역할도 이 프로듀서가 하셔야 되고 그다음 판매를 할 때 그 형태 DV로 팔지 전자책으로 팔지 세미나를 할지 강의를 할지 이런 것들도 이 프로듀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거지만 판매하는 것도 프로듀서가 해야 되겠죠. 뭐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프로듀서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콘셉트 개발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주위에 그렇게 이제 전문가를 찾으면 좋은데 전문가를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그런 전문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찾는 분이 이제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팁을 하나 알려주신 게 뭐냐면요. 관심 분야의 전문가 찾는 팁. 전문 서적의 저자에게 연락하기. 만약에 내가 뭐 정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정리를 주제로 한 책을 찾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전문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 이상의 배분은 확보할 것. 요 글자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50% 이상의 수익 배분을 확보할 것. 이거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내가 50% 이상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 모으는 게 가장 힘든데 그 사람 모으는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작업하는 양도 프로듀서가 훨씬 많기 때문에 50% 이상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관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세모짜리랑 디자인 이야기를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공동 구매하자는 그런 제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한 100통 정도 메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파격적으로 총 매출의 20%에서 한 40%까지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혹하긴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총 매출의 40%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인제 회원이 모여 있는 데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만큼 인제 40% 주고서라도 '나는 꼭 들어가서 팔고 싶다.' 그래도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람 모으는 게 가장 힘들다. 이게 인제 굉장히 공감이 돼서 고 예를 잠깐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명 강사의 강좌를 프로듀스해서 직원도 없이 연매출 1억 엔 결국은 이것도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요. 컨설턴트 양성 과정 그 강좌를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해서 인제 한 사람당 25만 엔을 받았대요. 한국 돈 250만 원이잖아요. 250만 원 40 명이니까 인제 돈 대충 계산이 되겠죠. 이게 정말 허무맹랑한 게 아닌 게 아니라 한국에서 보면 그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책 쓰는 거 있잖아요. 아까 책 나왔지만 책 쓰면 여러 가지 인제 그 베네핏이 많기 때문에 이제 책 쓰는 걸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강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그냥 몇십만 원짜리는 정말 흔하고요. 500만 원짜리인 거 제가 봤습니다. 예, 책 하나 쓰는 거 도와주는데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약간 이건 뭐 사기라고 해야 될지 진짜 뭐 그거 그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큰 액수의 그런 강좌들도 있더라. 그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바로 그다음에 인제 예시가 나왔네요. 지명도가 없어도 기획력으로 집객이 가능하다. 출판 프로듀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판 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심지어 출판 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다음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 지금 돈을 벌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장은 붐이 도래했다. 지식 더하기 기술로 창업한다. 그냥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지식하고 기술을 같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롱 창업의 형태는 가지각색. 거의 뭐 모든 뭐 아시는 모든 분야가 다 될 것 같아요. 뭐 지압, 마사지, 트레이너, 힐링, 네일링, 아로마 테라피, 컬러 테라피, 컬러 컨설팅, 꽃꽂이 요리 영어회화, 매너 인테리어 교실, 요가 교실. 오늘 제가 막 급하게 쓰느라고 오타가 많네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그 내용은 집객하고 재구매를 많이 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인제 오프라인에서는 집객법하고 재구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정보지, 생활정보신문 이런 데다 광고를 하시고 그다음 전단지 배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고런 내용이 있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이 중요해서 제가 요거 추가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맘카페 이런 데다가 홍보 한 번만 잘하시면요. 물건도 하루 만에 수천만 원씩 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뭐 침투 마케팅 이렇게 이름 붙여서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예, 이런 것들을 잘하면 오프라인도 좋지만 저는 온라인을 조금 더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 또 이분 이제 말씀 중에 보니까 전단지를 만들 때 자신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면 반응이 더 좋아진대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습관 만들기 코칭 그 우리 그 하는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브랜드 블로그를 만드실 때 꼭 자기 얼굴을 제가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굴이 보이면 약간 조금 더 신뢰가 좀 더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얼굴 안 까고 그냥 유튜버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평균을 내봤을 때 얼굴을 보이고 하는 유튜버들이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햄버거 가게에서 배우는 매출 향상의 공식. 이 공식은 요즘에 그 온라인 마케터들이 용어만 바꿨을 뿐이지 다 이 공식을 한 번씩 언급하셨을 거예요.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약간 아실 텐데 이 매출이라는 결국은 세 가지 요소인데 고객의 숫자, 어떤 사람들은 트래픽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문 빈도나 구입 빈도, 그다음에 객단가. 이거는 물건 하나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을 2배 올리시려면 고객 수가 원래 한 명이 왔을 때 방문 한 번, 객단가 한 번일 때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요거를 1.27명이 오고 1.27번을 더 오고 그다음에 만 원을 사는 사람이 12,700원치를 산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2배 정도의 매출이 커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를 뭐 1.5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만 올려도 이게 2배가 매출이 생성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고객수 같은 경우에는 고객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광고를 하면 되겠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광고를 많이 해서 고객을 올리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 방문이나 구입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다음에 오실 때 이거 쿠폰 쓰시면 돼요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주는 게 제일 대표적인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은 이제 여기 햄버거 가게 제목이었잖아요. 이것처럼 뭐 감자튀김 어떠세요? 감자튀김 드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옷 파는 데 가서 이제 양복을 파는 곳인데 양복을 이제 팔게 된 이후에 그러면 양복에 맞는 넥타이나 와이셔츠도 하나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객단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매출 공식은 중요한 것을 제가 빨간색을 칠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과 베개를 파는 지압 마사지점의 수익 모델. 결국은 요거하고 연관된 건데요. 지압 마사지 하는 곳인데 당연히 그러면 메인 수익이 지압 마사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쉽게 해서 객단가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건강보조식품도 팔고, 그다음에 마사지 할 때 이런 베개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권유를 해서 건강 베개나 건강 매트도 판다. 그래서 객단가를 높인다. 이런 사례를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40세 전후 여성에게 집중해서 날씬한 다리 만들기 전문 트레이너로 대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공법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7년 전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물론 유튜브 유명했지만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그 트레이닝 하는 장면이나 고객의 체형이 변화되는 모습을 유튜브로 다 보여줬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 바로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혹해서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사례가 이제 적혀 있었고요. 살롱과 학교를 구축을 해서 사업을 확장시킨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사례였는데, 일 중독자 그 후지와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일 중독에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져서 어떻게 몸을 좀 살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에 이제 흥미를 갖게 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성공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개업하고 1년 동안 계속 어려웠나 봐요. 손님이 생각보다 안 늘어서.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접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걸 접목을 했어요. 생리학 같은 걸 이제 공부를 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더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이제 한두씩 조금씩 늘어나게 됐고, 내가 그 늘어난 사람들이 또 이제 입소문을 퍼뜨려줘 가지고 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매출이 5배가 늘었다. 뭐 이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또 새로운 챕터 하나 다 끝냈는데, 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그런 거 좀 더 자세하게 발전편에서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 9장 제일 마지막인데, 아무도 모르는 직객의 테크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도 빨간색으로 적어놨는데, 직객만 할 수 있다면 사업은 100% 성공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 대화하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전 국민의 이제 메신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버릴 수가 없죠. 아까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쓰게 되면 싫어도 본인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도 붙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제품을 팔 수도 있고, 남의 제품을 갖다 와서 팔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제 수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모으면 무조건 돈이 생긴다. 이거는 뭐 절대 불변의 진리 원칙이고요. 그러면 직객을 성공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일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고객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근데 웃긴 게 이게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업도 해보고 저는 이제 디자인 일을 하니까 브랜딩 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을 많이 도와줬겠죠. 최근에 조금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제 사례예요. 대학교를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기능성 슬리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그러면 타깃 고객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기능성 슬리퍼라서 50대, 60대 분들 자세 교정을 원하시는 50대, 60대 분들 타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광고도 만들고 뭐 다 했겠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50대, 60대 많이 안 사세요. 그럼 누가 많이 샀을까요? 실제로는 30대가 제일 많이 샀어요. 기능성 슬리퍼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람 물어보니까 그렇죠. 딸하고 아들이 산 거예요. 기능성 슬리퍼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 돈으로 안 사시고 딸하고 아들들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 고생하셨으니까 비싸지만 제가 사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주 타겟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관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관장도 보면 어르신들이 먹는 그런 그 보조식품인데 실제로는 자식들이 많이 사서 부모님한테 보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너무 재밌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질문이 이제 생겨요. 만약에 아까 뭐 20대든 30대든 50대든 그래서 고객을 설정을 했으면 자, 당신의 고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만약 50대로 타겟을 잡았으면 50대 타겟이 어디에 제일 몰려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 곳 가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고객이 없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고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은 아까 제가 디자인 이야기 세무자 사례를 들었죠. 우리 회원들 대부분이 50대, 60대 분이 제일 많으세요. 두 곳 다. 처음에는 세무짜리 이제 10대가 많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10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50대, 60대들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계속 올리니까 처음에는 10대들이 많았다가 지금은 이제 50대, 6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50대, 60대 고객이 많은 것들을 원하는 이제 판매자들이 저한테 이제 공동구매하게 해달라고 20%, 40% 떼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질문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얘기에 이제 연관된 사례인데 세미나에 참가하여 컨설팅 계약을 3건 수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턴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고객을 어디서 찾았냐면 사람 모으는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별 중요하지 그 도움이 안 되는 세미나인데도 참석을 해서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 모으는 관련 세미나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그 사람한테 역으로 또 영업을 한 거죠.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람 모으는 방법 알려드릴게 해서 그 세미나에 참가해서 컨설팅 계약을 3건을 수주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고객 명단 없이도 세미나가 완성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례가 재밌어서 음식점 컨설턴트와 조인해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 컨설턴트는 관련된 고객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스마트폰으로 사람 모으는 컨설턴트는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정보가 있잖아요.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컨설턴트는 그냥 소개만 해줬는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자기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세미나 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 스마트폰으로 사람 모으는 방법 배울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요 세 명이 세 무리의 사람들이 다 서로 윈윈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 명단이 없을 때 어떻게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사람을 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4가지 영역을 만들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 자기, 타인 이렇게 4분면을 만들어서 1번 온라인에서 스스로,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스스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해서 4파트로 나눠서 이제 사람을 모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온라인에서 스스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밴드에서 사람을 계속 모으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도 팔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 4분면에 있는 거 오프라인에서 스스로, 요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단지나 홍보 자료 이런 것들, 특히 전단지 길거리에 붙이는 거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2번째가 될 것 같고, 3번째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렛대 효과. 이건 뭐냐면 비슷한 주제를 가진 블로거나 비슷한 주제를 가진 유튜버끼리 서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죠? 경제 관련 유튜버 A가 있고 경제 관련 유튜버 B가 있으면 A 유튜버 채널에 B가 와서 같이 막 얘기를 하고, 또 며칠 뒤에 가서 보면 B 유튜버 방에 A 유튜버가 와서 또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렛대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째 영역,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이 더 커진다. 이거는 보면 궁극적으로는 가장 사업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서로 간에 윈윈이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영업해서 이제 뭔가 일이 생기면 그 수익의 몇 프로를 이제 매출에서 떼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가장 사업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자 및 상급자를 위한 최신 온라인 집계 기법. 뭐 최신이라고 하면 벌써 7년 전이라서 이게 다 요즘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도 외부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제휴할 수 있다면 즉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 아까 이제 유튜버 예를 들었지만 유튜버인데 유명 유튜버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자기만의 새로운 방법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제 유명 유튜브에 그렇게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별로 안 유명한 데는 괜찮은데 만약에 뭐 되게 유명한 유튜버다 이런 거는 출연을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백만 원씩 돈을 내야 돼요. 그냥 공짜로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을 몇백만 원 내고 거기 가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뭐 500만 원 들여서 출연했어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익을 벌면 그거 출연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보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유명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유튜브를 사용한 동영상 마케팅 성공법. 이거는 내용이 이 제로 창업이라는 거는 지식의 차이를 활용하는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런 지식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개성을 판매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튜브가 굉장히 이제 잘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이제 엄청 포화가 됐다 하지만 또 분명히 또 틈새 지나 찾으면 또 유튜브도 또 히트를 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블로그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능력이 되시면 유튜브도 하시는 것도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조금 중요한데, 지난번에 제가 그 유료 강의였던지 어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프로덕트 런칭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한 번 쫙 행사를 하면 그냥 억대씩 버는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 들으면
아, 이거 사기성이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일부러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 정말 검증이 많이 됐어요. 미국에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걸 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1, 2년 전부터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벌써 막 10년 이상 이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방법이거든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장점 중에 하나가 회원을 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특히. 그래서 처음에 매력적인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아마 동영상이 제일 효과가 좋은가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소책자가 제일 무난한 것 같거든요. 동영상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매력적인 무료 서비스를 주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두 번째, 그 모인 사람들한테 계속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정보를 주면서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관계를 만들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 정보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자기가 원래 팔고자 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내를 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말은 이렇게 쉽게 썼지만 중간에 단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단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언제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억대로 사람을 벌 수도, 돈을 벌 수도 있다. 그게 가장 장점인데, 단점은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뭐 블로그도 못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억대를 벌 수가 없잖아요. 막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커야 돼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커리큘럼대로 다 이렇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게 충분히 이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소개를 안 해줬다고 했죠. 처음부터 이제 하면은 약간 사기꾼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친해지면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다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역량이 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요 두 개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에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이라는 거는 벌써 나온 지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료들이 많을 것 같고 프로덕트 론치 포뮬라라는 그 개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씩 이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교육과정에 몇백만 원을 줘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마케터들이 이제 요 방법 가지고 조금씩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요거 가지고 진짜로 억대 이상을 벌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뭐 인증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인증한 거 봤을 때는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요 두 가지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덕트 런칭은 좀 규모가 큰 건데 그걸 혼자 개인으로 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웨비나를 하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건데 차이점은 무료 콘텐츠를 주는 것 대신에 생방송으로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간이 프로덕트 런칭은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이제 개인 대변 요거로 하는 거는 한 2주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열흘에서 2주 정도 간단하게 대신에 이제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어쨌거나 여기 프로덕트 런칭이 조금 포인트였고 그다음 프로모션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베풀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항상 남한테 베푸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 예.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가 되는 거죠. 이게 재밌는 가장 아끼고 내놓고 싶지 않은 정보를 무료로 내놓고 진정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정말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저랑 친한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이제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디자인 감각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회사를 하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웬걸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버냐? 그러니까 옆에서 쫙 보니까 한 번 고객이 된 사람들은 계속 그 친구한테 계속 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한 번 고객이 계속되기가 말이 쉽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 근데 물어보니까 걔가 딱 한마디 하는 게, 형, 저는 뭐 항상 최선을 다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랑 저랑 약간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제 잘 맞고, 이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거든요. 그 친구랑. 근데 애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솔직히 디자인 일 10,000원짜리 일을 주면 걔는 20,000원, 30,000원치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감동을 하는 거죠. 감동해서 당장은 내가 손해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클라이언트가 고마워서 또 일을 또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인간관계가 끊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베풀어라. 이거를 정말 이제 본인은 그냥 몰랐겠지만 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후배가 생각나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 제일 마지막 내용인데 단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우선은 한 명의 고객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 한 명 만들고 그 다음 계속 한 명씩 또 늘리는 거예요. 이 친구 후배가 딱 이렇게 했어요. 디자인을 못했는데 지금 디자인도 제법 해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책을 쭉 봤는데요. 자, 요약을 한 번만 하고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또 많이 지났는데 아까도 이제 그 우리 단톡방에 여기 무슨 방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5, 60대 최대 고민은 제가 봤을 때 돈이랑 자아실현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솔직히 고민들 상당수가 돈으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보면. 네, 돈 많으신 분이 오히려 드물어요. 그리고 자아실현. 계속 이렇게 살기 싫고 좀 나답게 살고 싶고 이제 인생 후반부만큼 좀 성공하면서 살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돈이랑 자아실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나온 저의 제안은 전문가로 인정받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자는 게 제 답이에요. 뭐 들어보신 분은 다 몇 번 들어보셨지만 그러면 어떻게 전문가를 인정을 받을까?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문 분야를 정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던 거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 둘의 조합 중에서 자기 전문 분야를 하나 정하셔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전문가를 인정받기.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블로그 하는 거라 그랬죠. 네. 한국에서는 그냥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자기 전문 분야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 올리고 사회적 증거를 계속 올리고 하다 보면 그리고 친구들을 늘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 동안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데에는 블로그나 크몽 등에서 전자책을 파시든지 강의를 하시든지 컨설팅을 하시든지 해서 경제적 대가를 받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정말 유명해지면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주면서 해달라고 할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걱정이 없어지시겠죠. 그리고 이 해야 될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2가지. 아까 제일 위에 보셨죠. 일단 시작하셔야 되고 계속 지속해야 된다.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 세뇌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일단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6개월, 1년 동안 지속만 하시면 근데 올바른 방향이었다면 이게 성과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결국은 오늘도 또 제가 1시간 넘게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시작하시고 그 다음 지속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너무 감사하게 하여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에 또 어떤 좋은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책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